카톡을 보내도 읽음만 뜨고 전화하면 바쁘다고 먼저 끊고 섭섭하다 말하자니 잔소리 같고 안 하자니 속이 답답하고 그런 마음 혹시 아시나요? 잘 키웠습니다. 아프면 밤새 안아주고 학교 보내고 먹이고 입히고 다 컸을 때는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이 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전화 한 통이 이렇게 아쉬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서운함이 조금은 가벼워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전하는 방법 하나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별일 없이 지내다가 문득 전화기를 봅니다. 아무 알림도 없습니다. 어제 보낸 카톡에는 여전히 답이 없고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이상한 건 낮에 바쁠 때는 괜찮다는 겁니다. 장을 보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뭔가 손을 움직이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고 혼자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또는 잠들기 전 불을 끄고 누워 있을 때 그때 불쑥 자식 생각이 올라옵니다. 잘 지내고 있는 건지 밥은 먹고 다니는 건지 혹시 힘든 건 아닌지 그러다 슬며시 이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나는 이렇게 걱정하는데 그쪽은 나를 생각이나 할까? 이 마음 단순히 서운함이 아닙니다. 피로와 감정은 생각보다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저녁에 감정의 빈틈을 만들고 그 빈틈으로 외로움이 들어옵니다. 몸이 지쳐 있을 때 마음도 약해지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저녁마다 유독 자식 생각이 나고 서운해지는 자신을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낸 몸이 위로를 찾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하는 이유, 가만히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를 잊어서가 아닙니다. 자기 삶이 벅찬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녹초가 됩니다. 아이가 있는 자녀라면 퇴근 후에도 쉴 틈이 없습니다.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나면 그제야 자기 시간이 생기는데 그때쯤이면 이미 눈이 감깁니다. 그 와중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야지 하면서도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 내일 해야지 하다가 내일이 모레가 되고 모레가 다음 주가 됩니다. 이걸 머리로는 압니다. 바쁘겠지, 힘들겠지 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쉽게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이해와 서운함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자식한테 전화했다가 나중에 할게 소리를 듣고 전화를 끊은 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후에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경험. 또는 며느리나 사위가 올린 사진에 자식이 웃고 있는 걸 보면서 반갑기도 하고 동시에 묘하게 소외된 느낌이 드는 경험.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속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습관입니다. 서운함이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게 말로 터져 나옵니다. 너는 왜 전화 한 번을 안 하니? 엄마 아빠는 안중에도 없지. 다 키워놓으니까 볼 일 없는 거지. 이런 말 한 번쯤 하셨거나 하고 싶으셨던 적 있으실 겁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가면 자식 입장에서는 죄책감과 부담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그러면 연락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혼날 것 같으면 전화기를 드는 손이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자식이 의무적으로 전화하는 게 아닙니다. 편하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엄마 뭐해? 하고 전화하는 겁니다. 그런 전화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조금 바꿔볼 수 있습니다. 전화 좀 해라라고 말하는 대신 내 일상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오늘 시장에서 딸기 샀다. 올해는 맛있더라. 아침에 산책했는데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 아빠가 요즘 등산 다니기 시작했다. 이렇게 짧게 부담 없이 안부를 묻지 않고 내 소식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자식 입장에서는 대답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부모님이 잘 지내고 계시구나 하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쌓이면 어느 날 자식 쪽에서 먼저 전화가 옵니다. 엄마, 요즘 산책 다녀? 어디로 다녀? 하고요. 사실관계라는 건 문을 열어두는 쪽이 먼저 바뀝니다. 여기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연락할 때 주로 안부를 물으시나요? 아니면 내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혹시 전화할 때 습관적으로 밥은 먹었니? 건강은 괜찮니? 하고 확인하는 말이 대부분이시진 않나요? 자식에게 연락이 없을 때 그 서운함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시나요? 아니면 혼자 삼키시나요? 또 혹시 서운한 마음을 참다가 한꺼번에 쏟아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건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어떤 패턴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다르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줄이려면 자식에게서 오는 것만 기다리지 않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내 하루가 충실하면 자식 연락이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하루가 비어 있으면 연락 하나에 감정이 크게 흔들립니다. 나이 들수록 회복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서운한 감정을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 하루를 나로 채우고 그 다음의 관계를 돌보는 겁니다. 아침에 가볍게 걷기, 좋아하는 음식 해먹기,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기, 작은 식물 하나 돌보기. 이런 사소한 것들이 하루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단단함이 있으면 자식에게서 오는 연락이 보너스가 됩니다. 보너스는 늦어도 괜찮습니다. 기다림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 키운 자식일수록 바쁩니다. 그게 서운한 건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이 마음을 없애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운함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만 그 마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 않도록 조금만 방향을 틀어보자는 겁니다. 오늘 자녀에게 메시지 하나만 보내보시겠어요? 안부를 묻는 대신 내 일상을 한 줄 나눠보세요. 오늘 산책하다 꽃이 예쁘더라. 저녁에 된장찌개 끓였는데 잘 됐다. 이 정도면 됩니다. 답장을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낸 것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 한 줄이 자식에게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잘 지내고 계시구나 하는 안심이 되고 나에게는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누는 사람이구나 하는 작은 뿌듯함이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일 겁니다. 말 안 해도 걱정이고 말해도 걱정이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 걱정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녀에게 차마 못한 말 또는 자식 연락이 왔을 때 가장 기뻤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그 이야기를 읽으며 또 한 번 위로받으실 겁니다. 내 마음을 다독이는 건 누군가 알아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셨기를 바랍니다.